반갑습니다.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문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인자격증 완전정복 유통관리사 편 11번째 시간으로 유통 마케팅의 종류와 또 유통 경쟁과 전략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유통관리사 세 번째 과목인 유통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유통 마케팅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범위가 많고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간별로 하는 내용들 잘 이해하시고 꼭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내용에 들어가서 첫 번째는 마케팅의 종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케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한 유통 마케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자, 마케팅의 종류 첫 번째로 디마케팅, 우리가 역 마케팅이라고도 부르는 디마케팅입니다. 자, 상품의 판매 자체나 증가가 기업의 이익에 위험을 줄 때 상품 판매를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너무나 잘 팔려서 이것을 생산하기가 어렵고 또한 실제로 이 수요 자체가 크게 회사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오히려 팔리지 않도록 하는 역 마케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첫 번째로 넣어 놓은 이유가 대부분의 분들이 마케팅의 내용이라고 하면 판매가 증진이 되고 잘 팔리도록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마케팅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계실 텐데요. 실제 마케팅의 종류에는 우리가 오히려 판매하는 것이 손해가 될 때 하는 역 마케팅, 즉 디마케팅도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넣어놨습니다. 자,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이미지와 가치를 높여서 소비자 만족을 높이려 한다. 자,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생산을 해내는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수익이 오히려 안 좋아진다라고 할 때 희소성을 위해서 오히려 수요를 막는 겁니다. 수요를 막고 판매를 막아서 일단은 억제를 하고 오히려 이미지와 가치를 높이는 거죠. 시장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수요가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물건에 대한 가치를 높게 여기죠. 그래서 이미지나 가치를 높여서 오히려 소비자들이 그 물건을 가졌을 때 더 큰 만족감을 얻도록 하는 이런 마케팅을 디마케팅 혹은 우리말로 역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원래 마케팅이라는 것은 판매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마케팅인데 오히려 판매를 막기 때문에 역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거죠. 디마케팅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시험에서 이제 보기에서 자주 등장을 합니다. 디마케팅이라는 말로 혹은 역 마케팅이라는 말로 등장을 했을 때 아, 이런 개념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인터넷 마케팅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터넷 광고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이 비우호적이므로 고객 설득력 면에서 장점이 있다. 그리고 자, 고객과의 1대1 다이렉트 마케팅이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1대1로 제공을 하고 수많은 소비자에게 맞춤식으로 제공을 해줄 수 있고요. 인터넷 상품은 상대적으로 물류 경비가 적게 든다. 소비자들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광고를 어떤 식으로 집행하고 실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여러 고객들에게 특성에 맞춰서 인터넷 광고를 실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장점을 가진 것이 바로 인터넷 마케팅이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웹서핑을 하거나 이럴 때 많이 등장을 하죠. 자, 그리고 매스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매스 마케팅은 특정 기업이 모든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하나의 제품을 대량 생산하여 대량 유통 및 촉진하는 형태. 자, 매스라는 것이 한꺼번에 여러 개, 많이 있는 혹은 대량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매스, 대량으로 마케팅을 한다. 그래서 수익의 원천은 상품이며 우수한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를 하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에게 많은 정보 전달을 해서 많이 판매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바로 매스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점유율, 우리가 고객을 많이 가져갈 것인가에 이제 무게를 두면 CRM,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부르는 고객 관계 관리가 되겠고요. 시장 점유율 자체에 무게를 두면 매스 마케팅에 가깝다라고 보는 겁니다. 고객을 많이 확보하자라고 초점을 맞추면 고객 관계 관리라는 개념, 그리고 최대한 이 해당 시장에서 우리 물건을 많이 판매를 하자라고 들어가면 그게 바로 이 매스 마케팅 개념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매스 마케팅은 많이 파는 게 목적이죠. 대량으로 파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 중심을 지향합니다. 우리가 짧은 기간 내에 최대한 많이 팔자라고 하는 마케팅 방법이 바로 매스 마케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신생 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하는 이런 기업들이 대량의 투자금을 넣어서 마케팅 비용을 지불해서 하는 마케팅이 바로 매스 마케팅이죠. 그래서 단기간에 성과가 도출되도록 하는 마케팅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자, 네 번째는 관계 마케팅입니다. 상거래 관계를 통한 고객과의 신뢰 형성을 강조하며 신규 고객 유치보다는 고객 유지에 중점을 둔다. 자, 이 내용을 조금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마케팅의 내용을 지난 시간에 봤을 때도 전통적인 마케팅 개념에서 현대적인 마케팅의 개념으로 오면서 과거에는 단순하게 생산업자로부터 소비자에게까지 강압적인 마케팅의 형태로 흘러왔다면 그냥 단순히 물건을 제공하고 많이 팔아라고 하는 식의 이런 마케팅 방식이 진행되어 왔다면 현재는 고객들의 만족에 초점을 둔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만족감을 가지고 우리 물건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까? 그리고 고객들, 소비자들이 이 물건을 선택했을 때 만족감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어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업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뭐였어요? 새로운 고객들을 신규로 유치하는 것은 너무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진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마케팅을 좀 해나가자라는 식으로 많이 변모가 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관계 마케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고객들을 찾아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기존의 고객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품을 주문했고 어떤 취향이 있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졌는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실시하는 것이 바로 관계 마케팅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시대가 변하면서 마케팅의 전략도 변하고 있지만 지금 최근에는 관계 마케팅, 우리가 가진 고객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의 고객들을 설득하고 조금 더 판촉 활동을 해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이런 관계 마케팅의 형태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고객들도 최근에는 상품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다가 오랜 기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수명 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제품의 사용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한 회사에 소속된 고객, 어느 한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고객이 다른 회사로 이동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그 기간도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나가지 않고 우리 안에 머물면서 우리의 상품들을 이용하고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할까를 계속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것이 바로 관계 마케팅이다. 기존 고객을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관계 마케팅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이 마케팅에 대한 내용, 관계 마케팅에 대한 내용이 3단원 그리고 4과목에 가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MOT 마케팅입니다. 자, 모멘트 오브 트루스의 영어 약자로 진실의 순간 혹은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스칸디나비아 항공에서 고객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계속 우리 회사의 이미지나 그림이나 판촉이나 설득을 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세팅한 이런 광고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눈에 확 띄진 않더라도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머물도록 하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는 모든 기업들이 거의 다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그리고 TV에 나오는 광고도 그렇지만 벽면에 있는 광고들 그리고 자동차에 있는 거 그리고 회사에 들어갈 때 회사 건물 앞에 있는 거 여러 가지 광고의 수단들이 다 특정한 그 고객층 혹은 마케팅에서 설정한 목표층을 대상으로 어디를 가나 그 광고를 접할 수 있도록 혹은 그 회사의 이미지를 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MOT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마케팅의 환경이 상당히 많이 다양해지고 또 변화가 됐기 때문에 하나의 광고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거나 하루 종일 맞아들이는 이런 비율이 상당히 적어졌죠. 하지만 이때 7, 80년대에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처럼 마케팅의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집에서 사용하는 작은 연필부터 숟가락부터 시작해서 뭐 테이블 그리고 집안에 있는
TV라든가 소파라든가 등등등 여러 가지 제품들에 전부 다 로고를 넣거나 광고 작업을 해서 이런 것들을 싸게 제공을 해주거나 경품으로 제공을 하거나 등등등의 활동을 해서 소비자들이 아침에 정말 눈을 떠서부터 잠들 때까지 계속 그 회사를 접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바로 이 MOT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국적 기업들이 대규모 돈을 투자를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딜 가나 그 회사의 로고나 광고가 보이는 거, 그래서 이거를 마주하게 되는 거, 이거를 MOT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분화된 분야까지 현재는 이 MOT 마케팅이 많이 실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우리가 아는 모든 물건의 범위 내에서 이 MOT 마케팅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어떤 물건들을 딱 찾아봐도 특정한 회사의 로고가 있거나 아니면 그림이 있거나 해당 광고가 되거나 해당 이미지를 갖춘 물건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접하게 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MOT 마케팅의 일환이다. 그리고 현재 기업들은 이 MOT 마케팅을 위해서 물건을 제공할 때 그 특수한 경험을 제공하면서 기업의 이미지를 각인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고객들은 해당 제품을 이용할 때마다 특히나 가정이라는 공간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당 제품을 이용하거나 상품을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각인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아, 이 기업의 제품은 좋은 거야. 이 기업의 제품은 내가 쓸만해. 내가 좋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각인을 시켜서 특정한 물건을 하나 구매한 이후에도 또 다른 물건을 그 회사의 걸로 이용을 하게 되는 이런 마케팅 작업도 진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MOT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에서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6번에 바이러스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녀석이 바로 바이러스죠. 그거와 같은 개념인데요. 컴퓨터를 통해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때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되듯이 자동적으로 홍보 내용이나 문구가 따라 나오게 하는 마케팅 기법입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미국의 전자우편이죠. 한메일에서 최초로 시도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했었냐면 처음에 메일을 보낼 때 현재는 굉장히 상용화된 형태지만 메일을 보내면 맨 밑에 문구에 메일 문구가 남아 있습니다. 무료 전자우편 서비스 한메일 이런 식으로 전자우편에 대한 문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메일을 계속 보낼 때마다 특정한 사용자에게 나도 모르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한메일에 대해서. 이런 마케팅이 바로 바이러스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홍보를 하는 주체, 마케팅의 주체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 전파시키듯이 계속 전파를 시키고 있는 거죠. 이런 마케팅 방법을 바이러스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여러 분야들이 다 활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나도 모르게 특정 고객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 이런 효과들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것을 바이러스 마케팅. 이거는 이제 의도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바이러스가 침투하듯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겁니다. 마케팅의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거죠. 이걸 바이러스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버즈 마케팅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입소문이라고 얘기하는 그 입소문 마케팅이 바로 이 버즈 마케팅입니다. 자, 입소문 마케팅 또는 버즈 마케팅은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해서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입소문을 내게 하는 마케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자신이 했던 좋은 경험, 자신이 했던 좋은 상품에 대한 경험한 내용들을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TV에 나오는 광고나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하는 설득보다 어때요? 훨씬 더 큰 설득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입소문 마케팅을 하게 되면 이런 긍정적인 마케팅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버즈 같은 경우는 벌이 윙윙거리는 거. 그래서 주변에 있어도 그 소리가 계속 들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파해 나가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사하게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하는 원리가 바로 버즈 마케팅, 즉 입소문 마케팅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전 마케팅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입으로 전하기 때문에 구전 마케팅이라고도 하고요. 버즈 마케팅,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본 개념일 겁니다. 바이럴 마케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마케팅 방법, 버즈 마케팅이죠. 자, 실제로 기업들은 이 버즈 마케팅을
유도하기 위해서 고객들에게 기업의 좋은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경험이나 인식을 역시 심어줍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그 제품을 이용해보고 혹은 구매를 해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경험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뭐 다양한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버즈 마케팅을 위해서 실제로 어떤 그룹이나 동호회, 집단 같은 곳에 상품을 제공을 해주고 경험해 보도록 하는 이런 방법들도 선택을 하죠. 그래서 버즈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 물건 괜찮다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호의적으로 한 번에 들어오죠. 근데 원래 마케팅이라는 것이 누가 갑자기 나에게 그 상품이 좋아라고 얘기해도 별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전 마케팅, 즉 입소문 마케팅 같은 경우는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 효과가 상당히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노리는 것이 바로 버즈 마케팅이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엠부시 마케팅입니다. 엠부시는 자, 매복하다 혹은 잠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인데요. 자, 교묘히 규제를 피해가는 마케팅 기법으로서 자, 주로 이제 올림픽이나 뭐 월드컵 같은데 이렇게 합니다. 스폰서 권리가 없는 사람이 없는 회사가 마치 자신이 스폰서인 것처럼 가장해서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 연관된 뭐 예를 들어 월드컵 연관된 광고를 하면서 자신의 기업 이미지를 노출시키죠. 그러면 사람들은 아, 여기서 이 제품들을 후원을 하는구나, 혹은 이 회사가 이 월드컵에 도움을 주는 회사구나 등등등의 긍정적인 그 해당 이벤트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일부러 실시를 하는 거죠. 이런 마케팅 효과를 엠부시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림픽 같을 때도 올림픽 시기가 되면 광고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기업들이 상당히 광고를 많이 하는데 이제 공식 후원사라는 광고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올림픽의 이미지와 곁들여서 같이 제품 광고를 시행을 하죠. 그럼 사람들은 아, 이게 올림픽에서 활용이 채택된 혹은 선택된 혹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구나, 그런 서비스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엠부시 마케팅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걸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마케팅의 기법들, 대표적인 기법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시험에서 반드시 나오는 거 바로 푸시 마케팅과 풀 마케팅, 풀 마케팅과 푸시 마케팅의 개념인데요. 자, 푸시 마케팅, 자, 푸시라는 것은 밀다라는 개념이죠. 밀다.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의 제품을 손님이 많이 드나드는 매장에 전시함으로써 고객을 끌어당긴다. 그리고 제조업자가 직접 거래하고 있는 중간상들에게 판촉 활동을 실시해서 최종 소비자에게 자사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게 바로 푸시 마케팅 전략입니다. 자, 다시 설명을 하면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밀어냅니다. 그럼 도매상이 그 물건을 받겠죠? 그럼 도매상이 그 물건을 가지고 소매상에게 밀어냅니다. 소매상은 그 물건을 누구한테 밀어내요? 소비자에게 밀어내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마케팅을 푸시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로부터 시작해서 제품의 흐름이 소비자까지 일률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마케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푸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고객들이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제품에 대한 이미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판매를 막 하니까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끌어당겨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소비자를 끌어당기려고 노력을 하는 거, 이게 바로 푸시 마케팅이죠. 그래서 밀어내다, 어디로부터 밀어내냐? 생산업자가 물건을 제품을 생산해서 밀어내서 소비자에게까지 밀어내서 소비자의 반응을 보고 판매를 하는 전략, 이것이 바로 푸시 마케팅이다. 자, 그런데 반대로 풀 마케팅은 자, 끌어당기는 거죠. 끌어당기는 거. 푸시 마케팅과는 반대 방향의 마케팅이다. 그래서 생산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소비자를 바로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끌어올 수 있도록 하는 마케팅. 자사 제품과 브랜드를 직접 광고를 진행을 합니다. 제조업자가. 기존의 푸시 마케팅 같은 경우는 유통 경로상에서 제조업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의 관계에서 도매상이나 소매상이 광고를 진행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해 오도록 제조상이 떠밀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조업자가 떠밀었는데, 풀 마케팅 같은 경우는 생산자가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끌어당기는 거. 그래서 소비자가 스스로 매장을 찾는 자발적인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소비자 유인 전략이 바로 풀 마케팅입니다. 자, 푸시와 풀을 구분을 하려면 조금 단순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푸시는 미는 거죠. 제조업자가
야, 나가서 상품 잘 팔아와 라고 미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풀 마케팅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내가 이런 이렇게 팔 테니까 너가 와서 좀 구매를 해. 이렇게 하는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유인 전략. 이 마케팅이 바로 풀 마케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푸시와 풀을 비교할 때 경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푸시 마케팅 같은 경우는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소비자 순으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유통 경로가. 근데 풀 마케팅 같은 경우는 생산업자가 바로 누구에게 이동을 합니다. 누구에게 이동을 합니까? 소비자에게 바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이 물건을 구매해야겠다. 이 물건은 마음에 든다라고 해서 소비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게 바로 끌어당기는 전략, 풀 마케팅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푸시와 풀과 푸시 두 가지 잘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풀 전략부터 한번 볼게요. 소비자를 직접 끌어당기는 풀 전략. 소비자의 욕구를 확인하고 이에 알맞은 제품을 개발을 한다. 자, 생산업자가 물건을 만드는 시점부터 단순하게 시장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 시장의 환경을 분석하고 단순하게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직접 제공을 하기 위해서 과연 소비자들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생산업자가 당연히 소비자에게 팔기 위해서 물건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죠. 근데 풀 전략 같은 경우는 도매상이나 소매상의 정보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다기보다는 실제 소비자의 추세, 유형 이런 것들을 직접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가 이거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조업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광고 전략 등을 통해서 소비자가 스스로 자사 제품을 찾아가서 구매하도록 만듭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광고가 소매상이나 도매상을 이용한 광고들도 있고 또한 이렇게 풀 전략처럼 제조업자가 직접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풀 전략은 제조업자가 직접 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매스 마켓, 그러니까 대형 마켓에다가 더 적합하며 최종 구매자들의 브랜드 애호도가 높은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한다. 우리 브랜드가 소비자들로부터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만큼 애호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장의 인지도도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여야 이 풀 전략이 먹히게 됩니다. 자, 무슨 개념이냐면 생산업자가 뜬금없이 TV에 광고를 했습니다. 아니면 신문에 광고를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해당 브랜드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끌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상태에서 광고까지 진행을 했을 때는 소비자들이 매장을 찾아가서 물건을 구매한다거나 서비스를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풀 전략 같은 경우는 제조업자, 생산업자가 바로 소비자에게 광고를 하는 형태이면서 이 소비자들이 제조업자의 물건을 구매를 하도록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것을 바로 풀 전략, 당기는 전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비자를 당기는 거죠. 자, 그런데 푸시 전략은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의 제품을 손님이 많이 드나드는 매장에 전시해서 고객들을 끌어당긴다. 자, 풀 전략은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했죠. 근데 푸시 전략은 인지도가 없습니다. 그냥 상품을 시장에 내다 놓고 일단 판매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푸시 전략이고요. 큰 도매 가격 할인과 프로모션 비용이라는 변동비를 항상 유발을 합니다. 자,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찾질 않죠. 그래서 시장에다가 많이 일단 공급을 하는 겁니다. 푸시 전략으로 다양한 도매상이나 소매상들에게 물건을 공급해 놓고 거기서 가격 할인을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대량으로 많이 샀을 때 또 할인해 준다든가 이런 다양한 이벤트나 전략 같은 걸 통해서 변동비가 좀 많이 들어가요. 대신에 잘 알려지지 않은 만큼 이렇게 적극적으로 판매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소규모 브랜드보다 대형 브랜드에 적합하며 충동 구매가 잦은 상품의 경우에 적합하다.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사는 제품에 대해서는 푸시 전략을 했을 때 별로 효과가 없겠죠. 가격도 어느 정도 있는 거고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비교해보고 사야 된다면 사람들은 브랜드 제품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푸시 전략 같은 경우는 자, 대형 브랜드이긴 한데 충동 구매가 좀 잦고 가격대가 낮은 제품들 이런 걸 위주로 푸시 전략을 많이 수행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품의 어떤 브랜드의 인지도보다는 그냥 제품 자체가 필요성 혹은 충동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전략에는 푸시 전략이 많이 적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유통업체 간의 경제성 측면, 즉 마진율이 풀 전략보다는 상대적으로 높다.
자, 실제로 푸시 전략 같은 경우는, 풀 전략 같은 경우는 광고를 또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가격대에 대한 관여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푸시 전략 같은 경우는 유통업체 경제성 측면, 즉 마진율이 풀 전략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충동구매 상품이고 가격 형성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그렇게 관여하지 않아요.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물건을 푸시 전략이라는 거는 많이 공급해놓고 시장에서 판매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많이 팔려고 하는 전략이죠. 그래서 마진이 풀 전략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높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풀 전략과 푸시 전략의 개념 두 가지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보시면 푸시하고 풀이죠. 푸시는 밀어내는 거고 풀은 당기는 건데, 자, 두 가지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푸시 전략은 대형 브랜드에 적합하고 제조업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충동구매 상품에 적합한 전략이 바로 푸시 전략. 일반적인 유통 경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상, 소비자 이 유통 경로 상에서 제조업자의 푸시로부터 상품이 시작되고 상품의 브랜드 인지도는 많이 없지만 풀 전략보다는 그래도 마진율에서는 조금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 소비자들의 관여도가 좀 낮은 제품,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별로 없는 제품, 그리고 충동적으로 단번에 구매하는 제품들, 이런 구매 제품들을 주로 푸시 전략을 통해서 이제 유통을 하게 되고요. 풀 전략은 소비자들의 욕구가 뚜렷하고 제품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유도하고 브랜드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브랜드에 대한 애호도가 높다는 거죠. 어느 제품은 어느 가격이고 어느 제품은 어떤 특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아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지속적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풀 전략이다. 그래서 푸시와 풀을 이렇게 좀 구분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렸어요. 푸시하고 풀을. 그래서 밀어내다, 땡기다. 그래서 어떻게 밀어내느냐? 제조업자로부터 소비자까지 상품을 밀어내서 많이 팔도록 한다. 풀 전략은 제조업자가 소비자를 직접 끌어당긴다. 실제로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형태대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볼 거는 이제 온라인 마케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핸드폰, 즉 모바일이라든가 아니면은 컴퓨터를 다들 일상적으로 생활 환경에서 사용을 하시고 또한 많이 접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마케팅보다는 사실상 최근에는 이 온라인 마케팅의 영역이 상당히 중요하고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의 종류가 첫 번째 검색 엔진 마케팅인데요. 검색 엔진을 활용하고 컨텐츠 및 사이트를 검색 엔진에 맞도록 최적화시켜 놓고 최대한 검색 노출이 많도록 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검색을 하실 때마다 계속 상위에 노출이 되도록 하는 이런 전략들을 바로 검색 엔진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정하느냐, 그리고 어떤 검색 광고를 함께 넣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유입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관심이 있는 키워드들을 제작을 해내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대부분의 정보가 서버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매출 트래픽의 확보가 쉽고 효과적으로 전략을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할 수 있는 이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즘에는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게 바로 검색 엔진 마케팅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단순하게 마케팅 전략이긴 합니다.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리기 위한 마케팅의 전략인데 품질이 좋지 않거나 실제로 해당 마켓에서 어울리지 않지만 단순하게 검색 엔진 마케팅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을 받을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품질이 낮은 혹은 가격이 더 비싼 제품을 검색 엔진을 통해서 이게 더 좋은 거구나라고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검색 엔진 마케팅의 어떤 한계점은 계속 등장을 하지만 실제 마케팅이라는 것이 결국은 소비자들이 설득이 된다면 그것이 성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관점에서는 검색 엔진 마케팅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낼 수도 있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스프레드 마케팅입니다. 자, 스프레드 마케팅을 최근에 역시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중에서 검색 엔진 마케팅 같은 경우도 특히나 키워드 광고 같은 경우
굉장한 비용이 매일매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방송 등의 광고를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입소문, 인터넷에서도 검색 엔진 같은 경우보다는 좀 제한적으로 제한된 사이트라든가 제한된 영역에서만 광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입소문만으로 마케팅 활동을 실시한다. 특정한 그 커뮤니티 내에서 광고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 거죠. 그럼 비용을 줄이고 이제 세분 시장을 선정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홍보 효과는 극대화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스프레드 마케팅 방법입니다. 검색 엔진 마케팅도 하면서 스프레드 마케팅도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기본적으로 수행을 해야 한다라고 당연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업의 선택이고요, 당연히. 그리고 상당한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비용면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원투원 마케팅입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에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필요한 고객 욕구를 만족시키는 직접 판매 방식이다. 자, 원투원 마케팅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특정한 선호를 원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트를 구축을 하거나 아니면은 온라인식의 판매 전략을 세워놓고 해당 커뮤니티나 카테고리를 딱 넣어놓은 다음에 특정한 원하는 고객이 주문을 하거나 혹은 고객이 원하는 요소만을 첨가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식의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다국적 기업들도 많이 실시를 하는데요. 고객들의 개인의 성향을 맞춘 뭐 신발이라든가 가방이라든가 제품들을 많이 맞춤으로 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대부분 원투원 마케팅, 그리고 고객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죠. 특정한 브랜드를 어떤 한 사람이 계속 이용을 했다면 그 사람들의 선호도나 그 사람의 어떤 경향, 성향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춤으로 상품을 추천해주고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것들도 원투원 마케팅이죠. 실제로는 현재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엄청나게 쌓여 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우리의 성향이라든가 정보들이 다 판매 정보에 노출이 되어 있죠. 대부분은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곳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투원 마케팅이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맞춤으로 1대1로 제공을 해주는 마케팅 서비스를 원투원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네 번째가 SNS 마케팅인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SNS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거기서 정보를 많이 얻고 최근에는 이제 인터넷 검색보다도 또 SNS의 검색이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온라인 인맥 구축 서비스이며 1인 미디어 그리고 1인 커뮤니티, 정보 공유 등을 포괄하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SNS가 뭔지는 아실 건데요. 자, 교류와 신뢰를 목표로 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SNS는. 예를 들어서 내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이 특정한 제품을 홍보를 하거나 서비스를 홍보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홍보를 하거나 제공을 한다고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어때요? 이것에 대한 인지도나 애호도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물며 모른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게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 이 제품이 정말 좋구나, 이 제품이 인기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신뢰를 하고 제품을 또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게 만드는 건데요. 고객이 원하는 것에 귀 기울이는 방법으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 나간다. 자, 실제로 SNS 마케팅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내가 묻고 싶은 것을 직접 물어볼 수 있고요. 답변도 빠르게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상품에 대한 실제 효과나 후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매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신뢰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 마케팅 최근에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앞에서 나왔던 검색 엔진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SNS도 하고 정말 다 하는 기업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오프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을 안 하진 않습니다. 오프라인을 많이 하고 있지만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 쪽에 마케팅이 최근에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마케팅 활동들을 계속 수행해 나가는데 도대체 유통시장의 경쟁과 전략 환경이 어떻길래 이렇게 마케팅을 수행을 해야 하는가? 마케팅이라는 것이 기업이 고객들에게 선택받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비용 발생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 이유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들을 누르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데요. 그 경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유통 경쟁과 전략의 개념인데요. 자, 브랜드 내에서의 경쟁은 동종 브랜드를 취급하는 소매점 간의 경쟁을 의미한다. 차라리 브랜드 내에서의 경쟁은 좀 괜찮죠. 어차피 팔려도 우리 브랜드니까. 자, 그런데 브랜드 간 경쟁은 제조업체 간의 경쟁을 의미한다. 우리 업체와 다른 업체 간의 경쟁, 이거는 우리 본사, 제조업체,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체와 제조업체 간의 경쟁으로 볼 수 있죠. 자, 시장 커버리지 정책과 고객 커버리지 정책은 브랜드 내 경쟁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는다. 우리가 어느 해당 마켓을 관리할 것이고 또 어떤 고객들을 관리할 것인지가 브랜드 내의 정책과 직접적으로 당연히 연관을 맺고 있죠. 그리고 기업 수준의 전략적 계획은 기업의 목표와 자원을 변화하는 마케팅 기회에 적응시켜서 기업을 유지하거나 성장시키기 위한 관리 과정으로 실행을 한다. 자, 실제로 기업이 목표로 하는 것은 그거죠. 다른 기업보다 경쟁에 우위에 서는 것. 근데 이 경쟁 우위를 서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과 목표를 세워야 하고 또 이러한 전략적 계획은 기업의 목표와 자원을 변화시키는 마케팅의 기회에 적응시켜서 기업을 유지하고 또한 성장시키기 위한 관리 과정으로서 잘 실행을 해나가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유통 경쟁이라는 개념을 살펴보면 브랜드끼리의 경쟁이든 브랜드 내부의 경쟁이든 결국 경쟁에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업의 목표와 자원을 설정하고 이것을 통해서 성장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유통 전략은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합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일이다. 자, 우리가 이제 유통 마케팅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 있으니까요. 유통 전략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경로를 설정할 것이고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이고 등등등의 전략이 있는데 과연 이 중에서 우리 기업의 목표에 가장 맞는 마케팅이 어떤 것일까? 유통 정책이 어떤 것일까를 고민하고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 이게 바로 유통 전략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장기적 전략, 혁신적 전개 방식으로 계속적인 개선을 목표로 한다. 자, 이걸 또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기업의 목표는 단기나 중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것을 유지하는 전략보다는 혁신적 개선 전략이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유통 전략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장기적 전략 그리고 혁신적 전개 방식, 혁신적 개선 방식으로 기업이 유통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같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통 마케팅 전략은 보통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차별화 및 제품 포지셔닝, 그 다음에 포지셔닝한 상태에서 그 제품을 개발하는 형태로 넘어가는데요. 크게 나눠서 시장 세분화와 포지셔닝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 세분화는 STP 전략의 구성 요소이다 해서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포지셔닝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동질적 또는 상이한 욕구, 특징 혹은 행동을 가진 고객 집단으로 분류 또는 군집화해서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시장 세분화라고 한다. 자,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진 이 마켓 안에서 어떤 고객들이 있고 어떤 특이점을 가진 고객들이 있고 어떤 성향을 가진 고객들이 있는지를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고객들인지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나누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집단, 이런 집단 이렇게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시장 세분화를 할 때는 측정이 가능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 세분화를 할 수 있겠죠. 정보가 있어야. 그리고 차별화 가능성. 우리가 세분 시장을 구분한 다음에 이게 실제 프로그램이 각각 다르게 반영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활동이 가능해야 되고 규모가 적절한가에 대한 내용들을 시장 세분화 조건으로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이 각각의 내용들이 매우 중요하다기보다 시장 세분화의 조건이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시장 세분화는 근데 변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장을 나눌 때 정말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 변수들, 사회 경제적 변수, 지리적 변수, 그리고 개성적 변수, 구매자의 행동 변수 이런 것들이 시장 세분화를 함에 있어서 변수로서 작용하고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시장 세분화를 할지도 계속 고민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변수들까지 상당히 많은 요소들을 다 시장 세분화에 적용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된다. 시장 세분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 그다음에 시장 세분화를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해당 시장을 표적 시장으로 정하고 포지셔닝, 즉 포지션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해당 시장에서. 그래서 목표 고객에게 가격이나 서비스, 품질, 편리성 등을 이제 맞추는 전략을 세워져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30대 이제 싱글 남성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시장 세분화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과연 이 30대 싱글 남성들이 선호하는 가격대, 그리고 제품, 그리고 편리성, 그리고 품질 어느 것인지를 분석을 해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제품을 만들거나 시장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바로 포지셔닝 전략이죠. 그래서 세 번째 것 보시면 경쟁사 대비 경쟁적 강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경쟁 우위를 선택하고 선택한 포지션의 전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가 이미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목표 시장을 선정을 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과연 우리가 경쟁사보다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품을 개발해야 되고 경쟁 우위를 서기 위해서는 이 포지셔닝에서 어떤 품질로 어떤 가격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는 과정이 바로 포지셔닝 전략이다. 그래서 보통은 목표 시장보다 우수한 가치를 제공해서 포지셔닝을 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우리가 다른 경쟁업체와 똑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포지셔닝을 하려면 시장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차별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해당 시장에 목표한 것보다 더 높게 포지셔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리를 잡는 거죠. 해당 시장 세분화한 시장에서 우리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포지셔닝하거나 사용 상황을 포지셔닝하거나 경쟁 제품을 포지셔닝하거나 품질이나 가격을 포지셔닝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딱 줄이면 경쟁 회사 혹은 경쟁자 혹은 경쟁 회사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자들보다 어떻게 하면 우위에 설 수 있을까 그리고 우위에 서 있는가를 밝혀내는 과정이 포지셔닝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급성이나 독특성처럼 제품이나 점포가 지니고 있는 추상적인 편익으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판매합니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 그리고 사용 상황입니다. 적절한 사용 상황을 묘사하거나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부각을 시키는 거죠. 아, 이것은 이럴 때 쓰면 우리 제품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 제품의 포지셔닝은 기존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 제품에 대한 지각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품이 상당히 좋습니다라고 포지셔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는 여기보다 이게 더 좋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이 광고를 보실 때 특정한 브랜드, 여러 브랜드들이 그렇게 하지만 기존의 자사 제품과 현재 새로 나온 신제품을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도 뭐예요? 기존의 고객들이 사용을 하던 제품보다 더 좋은 걸 비교시키는 거죠. 그리고 타사 제품과 비교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타사 제품은 이런 기능인데 우리는 이거보다 더 좋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쟁 제품을 가지고 포지셔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품질이나 가격을 굉장히 저렴하게 우리가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포지셔닝을 홈쇼핑 같은 곳에서 많이 하죠. 그리고 아무래도 품질 같은 경우 우리는 이런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막 시연을 하고 부셔보고 실제로 막 사용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 있죠. 고객들이 아, 이게 다른 제품보다 훨씬 좋구나 라고 기억 속에 포지셔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시장에서 자리를 잡는 것도 포지셔닝이고 고객들의 인상, 지각 속에 우리 기업의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 고객들이 우리의 제품에 대한 이미지나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더 많이 갖도록 만드는 거, 머릿속에. 이것도 바로 포지셔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로 포지셔닝을 주로 많이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포지셔닝 전략은 우리의 강점을 파악을 한 다음에 이미 시장 세분화는 끝난 상태에서 우리가 타 회사보다, 타 경쟁자보다 어떤 강점이 있는가를 파악하고 경쟁 우위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미지화해서 우리가 포지셔닝을 하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구체적인 행동을 가지고 포지셔닝을 실시를 하죠. 촉진을 새롭게 한다든가 가격이나 품질 같은 경우를 포지셔닝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고객들에게 인상을 주어서
포지셔닝 하도록 하는 게 바로 포지셔닝 전략이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케팅을 할 때 목표를 세워놓고 시장을 세분화한 다음에 타겟 시장을 딱 정하고 그다음에 포지셔닝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인지도를 높이고 고객들이 꾸준히 그 상품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작업. 이게 바로 마케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케팅 전략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포지셔닝 분석 방법에는 소비자에게 설문을 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소비자들이 이 물건에 대한 우리 회사에 대한 어떤 지각, 인지도를 갖고 있는가 이거를 설문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한 컨조인트 분석이라 그래서 자, 제품 및 서비스가 갖고 있는 속성에 대해 고객이 선호하는 형태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소기라고 했을 때 뭐 흡인력, 그리고 청소 상태, 아니면 뭐 제품의 뭐 디자인 이런 것들을 척도를 매기는 거죠. 속성에 대해서. 그래서 고객이 선호하는 정도를 분석을 한 다음에 아, 우리 제품이 어느 회사의 제품보다 이 정도 뛰어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컨조인트 분석은 제품 속성의 중요도 파악 및 시장 세분화에 의한 고객 특성 파악을 통해서 신제품을 이제 새롭게 도출해내기 위해서도 사용합니다. 딱 실제로 사용을 하는 고객들에게 컨조인트 분석을 해보면 아, 우리 회사의 제품이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거나 다른 부분들은 점수가 높고 좋게 나오는데 예를 들면 청소기를 설명을 드리면 뭐 흡인력이 조금 안 좋구나 이런 식으로 컨조인트 분석을 해서 결론을 딱 내면 신제품을 개발할 때 참고를 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을 분석할 때 아, 우리 회사가 우리 제품이 이런 이미지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구나 혹은 앞으로 이런 이미지를 보완을 해야겠구나 라는 이미지로 이렇게 컨조인트 분석을 할 수도 있다. 속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것이다. 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지셔닝 전략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소비자의 마음에, 소비자의 머리에 기억이 될까? 그리고 실제로 물리적인 표현은 시장 내에서 우리가 얼마나 점유율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바로 포지셔닝 전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포지셔닝 전략 같은 경우는 다차원 척도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제품의 특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정도를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에 표시를 해요. 그래서 가로와 세로에 가중치를 주고 어떤 영역에서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척도를 가지고 파악을 해보는 거. 이것도 포지셔닝 분석 방법 중에 하나인 다차원 척도법, 그래프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브랜드와 어느 브랜드가 비슷한 상황에 있고 예를 들어 이 중에 우리 브랜드가 있다면 우리 브랜드가 어느 위치에 좀 속해 있구나 라는 거를 판단해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차원 척도법, 그래프 공간 내에서 표시를 해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략들도 사용을 해서 우리의 포지셔닝 위치가 여기다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 배웠던 내용들, 기출문제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래 글 상자에 사례 기업들이 실행한 소매점 포지셔닝 전략의 유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W사는 최상의 품질, 최소로 가공된, 풍미가 가득한 그리고 천연 그대로 보존된 음식을 제공한다는 철학으로 자사를 포지셔닝했다. 자, 고객들에게 인지도를 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인지도가 있습니다. 이런 철학이 있습니다. 라고 포지셔닝을 딱 했습니다. 자, 그런데 T사는 맛과 품질이 좋은 오가닉 식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시하는 전문 식품 소매점이라는 가치 제안을 기반으로 자사를 포지셔닝했다. 자, 포지셔닝한 종류가 어때요? 우리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제품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품 속성을 가지고 포지셔닝 전략을 구분했죠. 사용 상황은 아니고요. 제품군도 아닙니다. 제품군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어떤 제품의 종류인지가 구체적으로 등장을 했어야 되죠. 그리고 제품 사용자에 의한 포지셔닝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설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컨조인트를 해서 어떤 수치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되고요. 경쟁적 포지셔닝이라고 했을 때도 양 당사가 어떤 똑같은 요소를 가지고 이것을 비교하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품 속성에 의한 포지셔닝이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풀과 푸시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봅니다. 자, 1번에 풀과 푸시 전략은 제조업체들이 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촉진 전략으로 소구 대상이 서로 다르다. 자, 풀하고 푸시 전략은 두 가지 특성이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풀 전략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조업자가 소매상을 바로 끌어당기기 위한 전략으로서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애호도가 있고 인지도가
있는 상태에서 주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푸시 전략 같은 경우는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판매하기 위한 판매 촉진 전략을 위주로 사용했던 게 바로 푸시 전략이기 때문에 촉진 전략에 대한 소구 대상이 서로 차이가 납니다. 자, 2번에 풀 전략은 제조업체가 최종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촉진 활동을 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중간상에게 자사 제품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으로 TV 광고를 예로 들 수 있다. 자, 풀 전략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우리 물건을 찾아서 구매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2번의 내용도 맞고요. 3번에 푸시 전략에는 가격 할인, 수량 할인, 인적 판매, 협동 광고 등이 있다. 자, 푸시 전략 같은 경우는요.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나 애호도가 고객들에게 없기 때문에 가격을 저렴하게 해준다든가 대량으로 묶어서 판매한다든가 아니면은 실제로 판매원을 잘 고용을 해서 우리 브랜드를 잘 설명하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인적 판매 그리고 협동 광고 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3번도 맞는 얘기고요. 4번에 산업재의 경우에는 풀 전략, 소비재의 경우에는 푸시 전략이 중요하다. 자, 풀 전략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편의품이나 선매품 같은 소비재들을 위주로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푸시 전략 같은 경우는 브랜드의 인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소비재들은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업재들을 판매할 때는 푸시 전략에서 주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4번은 풀 전략일 때는 소비재고 푸시 전략일 때는 산업재 이렇게 두 개가 내용이 바뀌어 있습니다. 4번이 틀리고요. 이 내용 꼭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많은 제조업체들은 풀 전략과 푸시 전략을 병행해서 사용한다. 필요한 시기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제품을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케팅의 전략을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있을 때는 풀 전략을 사용해서 소비자들이 스스로 물건을 찾아서 구매하도록 하는 그리고 신제품을 내놓거나 시장에서의 애호도가 많이 없을 때 이럴 때는 시장에 많이 공급을 해서 인적 판매를 유도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가격 할인이나 수량 할인을 통해서 시장의 점유율을 늘리는 이런 푸시 전략을 병행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한 가지 전략을 한 회사에서 무조건 써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개념적인 차이에서는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차이가 있다. 가장 옳지 않은 거 4번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풀 전략과 푸시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가 계속 등장을 해요. 이런 문제가. 자, 1번에 제조업자가 자신의 표적 시장을 대상으로 직접 촉진하는 것은 풀 전략이다. 제조업자가 바로 소비자에게 물건을 구매하도록 TV 광고를 하고 이런 것들 다 풀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번에 풀 전략은 제조업자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를 확보함으로써 유통업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조업자의 제품을 스스로 찾게 만드는 제품이다. 제조업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우리 제조업자의 물건을 구매해야 되는 대상들이 스스로 물건을 구매하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풀 전략이에요. 풀 전략. 자, 다음 3번에 푸시 전략은 제조업자가 유통업자들에게 직접 촉진하는 전략이다. 제조업자가 소비자가 아니라 중간에 있는 중간상들, 유통업자들에게 물건을 좀 판매해라, 판매해주세요 라고 하는 촉진 전략이 바로 푸시 전략이죠. 밀어내는 겁니다. 유통 경로상의 순서대로. 자, 4번에 제조업체가 중간상을 상대로 인적 판매 그리고 구매 시점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는 것은 푸시 전략이다. 제조업체가 판매 방법을 누구에게? 중간상에게 제공하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푸시 전략입니다. 푸시 전략. 그래서 풀 전략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충분히 제품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광고를 하거나 제품의 인지도만 조금 올려주면 물건을 스스로 구매를 하도록 찾아오게 만들 수 있죠. 하지만 푸시 전략 같은 경우는 마케팅 기획이나 광고를 다 해서 중간상을 상대로도 인적 판매를 하도록 하거나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도록 도와주거나 이런 식으로 유통과정 순서대로 나아가죠. 그러니까 제조업자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사실상 풀 전략과 푸시 전략의 가장 주요한 서로가 다른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5번에 일반적으로 푸시 전략의 경우 인적 판매보다 TV 광고가 효과적이다. 자, 푸시 광고 같은 경우는 인적 광고를 통해서 유통의 순서마다 진행을 해나가죠. 그런데 풀 전략은 어떻게 해요? 제조업자가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는 TV 광고 같은 것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내용이 바뀌어 있습니다. 풀 전략의 경우가 TV 광고가 효과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인적 판매라는 얘기가 들어간다는 거는요. 실제로 그 물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사람이 직접 그 물건에 대해서 인지도를 심어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인적 판매가 들어갑니다. 근데 풀 전략은 그럴 필요가 없이 TV 광고만으로도 충분히 인지도가 있고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거죠. 소비자들이 찾아오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푸시가 아니라 풀 전략이다. 그래서 밑에 써놓은 거 보시면 푸시 전략은 일종의 인적 판매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제조업체가 소매상을 통해 인적 판매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품에 대한 인지도나 이미지나 판매 전략을 사람을 통해서 주로 구축하는 거, 이게 푸시 전략이다. 그리고 TV 광고나 소비자들을 직접 대상으로 광고하는 것은 풀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아래에서 글상자 풀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아래 글상자에서 풀 전략, 풀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기억에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 촉진을 한다. 맞는 말이죠. 풀 전략은 중간에 유통상들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바로 광고를 해서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다음 니은에 중간상을 대상으로 판매 촉진 활동을 한다. 이거는 푸시 전략이죠. 푸시. 제조업자가 인적 판매나 아니면 촉진 도구를 도와줘서 나가서 잘 팔아라고 푸시해 주는 거. 이건 바로 푸시 전략. 그래서 기억이 풀, 니은은 푸시. 디귿에 보시면 소비자의 상표 인지도와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 자, 기존의 상표 인지도가 있고 충성도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더 높여서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디귿도 풀 전략, 리을에 수량 할인, 인적 판매. 자, 인적 판매라는 말이 들어가면 뭐예요? 푸시 전략이었죠. 푸시 전략. 사람들이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인지도를 심어주고 판매 전략을 적용해야 될 때 이런 인적 판매 작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리을은 푸시 전략.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풀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푸시나 풀 전략도 봤지만 앞서서 봤던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마케팅에 대한 종류들도 있었고 마케팅의 전략이나 마케팅의 경쟁 상황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똑같은 내용들, 비슷한 내용들, 조금씩 다른 내용들로 계속 진행을 할 텐데요. 마케팅에 대한 기본 내용들 정리하고 있는 만큼 잘 기억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